머리숱이 줄었네 라고 느낄 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후기 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모낭은 충분히 개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두피 온도만 낮추면 휴면 상태에 있던 모낭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모발 이식 전문 클리닉을 운영해온 의사 김우진입니다. 지난 22년간 3,500건이 넘는 탈모 수술을 집도하며 수술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두피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36.5도로 온도가 떨어진 두피에서는 죽었던 모낭도 3개월 안에 다시 반응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이 방법 끝까지 들으시면 수술 없이도 두피 온도를 정확히 낮추는 비밀 프로토콜을 정확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왜 요즘은 수술보다 예방 상담이 더 많아졌을까요? 환자분들이 이제 탈모는 막을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술대에 눕기 훨씬 전, 이미 몇 년 전부터 두피는 여러분에게 고온 스트레스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호를 대부분 놓쳤을 뿐이죠. 탈모의 시작점은 바로 두피의 열입니다. 온도가 37도를 넘어서면 모낭세포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고온에서는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계란이 후라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번 익은 단백질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피 온도가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이 확장되는 염증 반응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기름진 서구식 식단 같은 것들이 두피에 만성적인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염증이 생기면 두피의 미세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확장됩니다. 그러면 열이 발생하고 온도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여러분의 두피를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뜨겁습니까? 따뜻한 정도입니까? 아니면 시원합니까? 정답은 시원해야 한다입니다. 만약 뜨겁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모낭은 열 스트레스로 인해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은 병원에게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한 거니 예방 상담 수십 번보다 수익성이 높습니다. 제 동료들은 저에게 김 박사는 장사를 거꾸로 한다고 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술대 위에서 진작 알았더라면 일하며 후회하는 환자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45세 젊은 남성 이정훈님이었는데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갑작스럽게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요청하시기에 두피 검사를 해보니 모낭은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단지 고온과 염증으로 인해 영양 공급이 끊겨 휴면 상태에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분께 약이나 수술 대신 3개월만 제 방식대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6개월 후 이정훈님은 놀랍게도 탈모가 멈추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술보다 강한 것은 바로 환경 개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수술 없는 탈모 치료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탈모는 유전 질환이라기보다는 환경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단 3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첫째, 두피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뜨거운 두피는 모낭을 계란 프라이처럼 익게 만듭니다. 둘째, 잠들기 전 10분이 모낭 재생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두피가 가장 많은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셋째, 복잡한 루틴은 실패를 부릅니다. 3단계 이상 넘어가면 아무도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이 3가지 원칙으로 만든 것이 바로 오늘 공개할 3단계 쿨링 루틴입니다. 제 클리닉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91명이 탈모 진행을 멈췄습니다. 수술 예약을 취소한 분도 23명이나 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도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나 미녹시딜 같은 약은 분명 탈모 증상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약은 평생 써야 합니다. 끊으면 다시 빠집니다. 왜냐하면 약은 증상만을 억제할 뿐 두피 환경이라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에어컨을 켜놓고 창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세만 계속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두피 온도라는 근본 원인을 잡아야만 약물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피부과 연구팀 논문을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두피 온도 36.5도를 유지한 그룹과 37.5도 그룹을 6개월 동안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36.5도 그룹의 탈모 진행률은 8%였지만 37.5도 그룹은 42%에 달했습니다. 고작 1도 차이로 탈모 진행 속도가 5배나 차이가 난 것입니다. 온도만 낮추면 휴면 상태에 있던 모낭이 다시 깨어납니다. 모낭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두피 환경만 바뀌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것이 탈모 예방의 전부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딱 3일만 속는 셈 치고 이 루틴을 따라 해보십시오. 3일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 중 3일 만에 그만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확실한 효과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에 알려드릴 두피 쿨링 비법은 제가 수술실에서만 쓰던 기법을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하도록 극도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제 가족들도 매일 저녁 이 루틴을 따르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탈모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링크 하나면 충분합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 소중한 건강 정보를 나눠주십시오. 본격적인 루틴에 들어가기 전에 왜 하필 잠들기 전이 중요할까요? 피부과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4시간이 우리 몸 세포 재생의 피크 타임입니다. 특히 두피는 이때 하루 중 가장 많은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시간에 뭐 하십니까? 그냥 잠드시죠? 두피는 영양분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텅 빈 상태로 말입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모낭은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아침에 아무리 비싼 샴푸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으니까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두피 혈류량이 평소의 140%로 증가합니다. 이는 모발 성장의 필수적인 성장, 호르몬 분비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문제는 이때 두피 온도도 혈류량 증가와 함께 같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혈류량은 많지만 온도가 높으면 모낭이 오히려 열에 익어버립니다. 반대로 이 시간에 두피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혈류는 왕성하고 온도는 낮으니 모낭이 최적의 환경에서 왕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두피 쿨링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수술실에서 배운 두피 살리기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국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준비물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방에 있고 다른 하나는 화장실에 있습니다. 제가 탈모 환자들의 두피 온도를 측정해 보니 대부분 37.2도에서 37.8도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이 온도를 낮출 수 있을까요? 답은 주방에 있는 커피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두피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온도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독일 연구팀이 카페인 용액을 두피에 발랐더니 30분 후 0.4도 하락했다는 실험가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하면 누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뜨겁지 않은 커피물 한 컵이면 됩니다. 여기에 생강즙을 조금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온도는 낮추면서 혈류는 늘리는 최적의 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혈류가 늘어나지만 온도는 낮게 유지되므로 모낭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커피 생강물이 번거롭다면 그냥 커피물만 발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잠들기 전에 두피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스프레이통에 미리 준비해두고 잠들기 전에 바로 뿌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샴푸로 머리를 씻기 전에 먼저 바르십시오. 드라이 하기 전에도 먼저 바르십시오. 이 습관이 들면 자동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커피물을 바른 후 5분 동안 기다리십시오. 흡수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두피 압박 마사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3초 동안 지그시 누르고 3초 동안 떼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머리 전체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압박일까요? 압박하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됩니다. 그리고
압박을 때리면 혈관이 다시 확장되면서 신선한 혈액이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펌프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5분이면 두피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두피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바로 옵니다.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완전 건조입니다. 습한 두피는 온도가 0.3도나 높아집니다. 습기가 증발하지 못하고 두피에 남아있으면 열 배출이 안 됩니다. 축축한 상태로 잠들면 밤새 두피가 찜질방처럼 익어버립니다. 드라이어,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바람은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온도를 올립니다. 반드시 차가운 바람으로 두피부터 완전히 말리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손으로 만져서 뽀송뽀송할 때까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제 환자 중 이 완전 건조 습관 하나만 바꾸고 탈모가 멈춘 분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밤에 완전히 말리고 잤을 뿐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밤 루틴만으로는 50%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나머지 50%는 무엇일까요? 바로 식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 식단을 2주간 분석했는데요. 탈모가 심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점심 메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음식이 모낭을 죽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검은 콩. 아시죠? 이는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모발의 90%가 케라틴 단백질입니다. 원료를 꾸준히 공급해야 생산이 됩니다. 매일 한 줌씩 드십시오. 두유로 갈아 마셔도 좋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 폭탄입니다. 두피 염증을 직접 타겟팅하여 줄입니다. 염증이 줄면 당연히 온도가 내려갑니다. 하루 7알이 적정량입니다.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중요합니다. EPA와 DHA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유연한 혈관은 온도 조절이 잘 됩니다. 주 3회면 충분합니다. 구이든 조림이든 상관없습니다. 단 튀기면 오메가3이 파괴되니 주의하십시오.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는 음식 중에 탈모를 유발하는 1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흰쌀밥입니다. 놀라셨죠? 흰쌀밥은 GH 지수가 88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두피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라면은 더 심각합니다. 한 봉지에 나트륨이 1900mg이 들어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두피,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모낭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며 죽습니다. 치킨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두피 온도를 0.8도 올립니다. 겨우 0.8도라고요? 이 0.8도가 6개월 동안 쌓이면 모낭의 30%가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두피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모낭이 질식하는 것입니다. 치킨 한 마리를 먹으면 두피 온도가 0.8도 올라가고 이 상태가 6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밤에 치킨을 드시면 잠자는 내내 두피가 익어버리는 셈입니다. 당류도 매우 위험합니다. 설탕은 혈관에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상처 난 곳에 염증이 생기죠. 이 염증이 온도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케이크빵 음료수 모두 해당됩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빈도를 줄이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매일이 문제입니다. 실천이 어려우시다고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이 루틴을 녹여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물부터 한 잔 마시십시오.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을 꼭 챙기십시오. 달걀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치하고 10분만 밖에 나가 걸어보십시오. 산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집 앞에서 잠깐의 활동입니다. 두피 혈류를 깨우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점심은 배불리 먹지 마십시오. 위장의 70%만 채우십시오. 과식하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고 두피는 그만큼 영양 공급에 굶주리게 됩니다. 오후에 피곤함이 몰려오면 견과류 몇 알을 드십시오. 혈당이 뚝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급락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두피 온도를 올립니다. 저녁은 일찍 드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 먹어야 합니다. 소화하면서 자면 천이 올라갑니다. 핵심은 밤입니다. 밤 10시 전후에 커피물 스프레이를 뿌리고 5분간 압박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헹구고
완전히 말려주십시오. 그 다음 조명을 줄이고 11시 전에 누우십시오. 베개도 중요합니다. 메모리 폼 베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바꾸십시오. 이는 열을 가두는 소재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베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두피 온도를 0.5도나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방 온도는 23도, 습도는 50%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두피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에는 1.2도까지 상승합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 미리 조명을 줄여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하고 온도 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어두워지면 나오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두피 재생 스위치를 켜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밤 10시 전후로 커피물 스프레이, 5분 마사지 헹구고 말리기 조명 줄이기 11시 전 취침. 이것이 전부입니다. 3일만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 수를 세어보십시오. 3일 전과 비교하면 그 변화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두피는 정직합니다. 3일이면 반응합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시면 3일 후에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시면 3일 후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챌 것입니다. 요즘 머리 덜 빠지네 라는 그 말을 들으신다면 성공입니다. 함께 하십시오. 부부가 형제가 친구가 같이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서로 베개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보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나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고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깊이 있는 두피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탈모로 고통받는 분이 있으시죠? 이 영상 링크 하나면 충분합니다. 공유가 생명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두피는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병원은 가장 마지막 선택입니다. 오늘 밤 9시 50분 커피물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베개 사진을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